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소속의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11%포인트 차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이 공개한 여론조사 업체 해리스X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유일한 선택지라면 오늘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 바이든 대통령은 35%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20%는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남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56% 지지한 반면 여성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였고 53%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이 약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09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995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낮은 거래량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10년 8월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극히 부진한 가운데 집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12월 미국 기존 주택의 중위 가격은 38만 2,6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 올라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거래 감소와 집가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선 20세 미만 인구 숫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인구센서스국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10개 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수가 약 10만 명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로리다 주 4만 2,300명과 텍사스주 18,200명 등 젊은 층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세 미만 인구 성장의 62%가 이들 두 개 주에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젊은 인구가 급증한 원인은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과 세금, 생활 물가가 낮은 지역을 찾아 이주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텍사스주의 경우 2023년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약 47만 4천여 명의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텍사스주의 전체 인구 평균 연령도 35.6세로 상당히 젊어졌고 출산율 역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브루킹스 인구통계학 연구소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유입 인구 역시 인구 평균 연령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하면 노화와 관련된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브리검 여성병원이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종합 비타민을 복용한 사람들은 위약을 복용한 사람들보다 기억력 감퇴 속도가 약 3.1년 늦춰졌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브리검 병원 예방의학과장이자 하버드 의대 교수인 조앤 맨슨 박사는 노인들은 인지와 기억력 보존에 매우 관심이 많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법을 찾고 있다며 건강보조제의 효과는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60세 이상 성인의 39%가 종합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뇌 건강 전문가들은 뇌는 신체의 다른 모든 기관과 마찬가지로 최적의 기능을 위해 영양소가 필요하고 영양소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종합비타민 섭취가 기억력과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사과 해명 요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물꼬를 트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재영입위원회 등 당 기구와 초선, 중진, 대통령실 참모 출신 인사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내부에서 불쾌감이 노출되면서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본인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입장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고연령 측의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2022년 기준 8,159억 원이라며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현행 무임승차 제도는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한노인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폐류나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 질타하며 1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무임승차 폐지법 발표에 따른 노인층 반발에 대해 과거 노인 인구가 약 2%에서 3% 남짓이었을 때 설계된 정책이라며 지금은 지역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20%대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정책의 재설계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는 오늘부터 비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보이겠습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0도, 밤 최저 기온 49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29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3도, 밤 최저 기온은 35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